오늘은 부동산 소식 따라잡기. 강남 부동산 7천 낮춤 급매물에도 전혀 무반응. 자, 부동산의 이제 침체가 장기된다는 소식인데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랍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둔화된 0.05%를 기록 6주 연속 하락세인데, 자,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6%로 각각 0.01%로 둔화됐대요. 자, 하락세 전환이 지금 눈앞에 있다. 서초구는 0.04에서 0.03으로, 강동구는 0.08에서 0.06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 자, 9.13 대책 이전 19억을 넘어섰던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호가는 18억까지 하락을 했다. 자, 인근 잠실 엘스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3천에서 거래됐지만은 9월에 현재 17억 이하 매물도 출현하고 있다. 자, 마포구의 유명 아파트 아현동 레미안 프로지오 역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역시 기존 호가 대비 5천만원 하락한 전용 84제곱미터 급매물이 14억 3천에 나왔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공급 대책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 왜 이걸 줄다리기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매도자들이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집값이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자, 거기서 급등한 최고가 대비 한 1억을 낮춰도 그 전에, 자, 9.13 부동산 대책 이전이었던 7월 이전의 가격에 비하면 한참 더 아직도 비싼 가격을 내놨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매도자들이 약간 덜 급한 게 수치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강력한 정부 대책 이후의 시장 침체 상황 보면은, 자, 8일 부동산 대책 나온 직후의 집값이 강남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자, 4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에도, 자, 시행 직후에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자, 이번 9.13 부동산 대책, 솔직히 8.2 부동산 대책에 못지않게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은 상승세로 나와요. 조금 하락폭이 덜하더라. 자, 원래 바로 마이너스로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규제, 대출을 끊어버린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자들이 급하지가 않더라. 자, 그럼 매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잠깐 충격이 있다가 바로 오를 거다. 이렇게 믿음이 지금 굳게 깔려 있는 거죠. 자, 어차피 이거 팔고 투자할 곳도 없고, 서울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단합의 힘, 아직도 소유자 카페나 밴드 같은 데 가보면은, 여전히 집값 오른다고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팔고 투자할 것도 없고, 정말 공감해요. 지금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10월에 금리 인상을 해서 약간 유동성이 잠깐 예금 쪽으로 빠지게 했으면 좋은데,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여전히 비주기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11월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줄다리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잠깐 충격이 다시 오를 거다. 이것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자, 지금 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주거 아파트 가격 동향 월별 지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집값이 조정됐던 시기예요. 자, 이 시기 보면 수치상으로 플러스지만 강남이나 서초구, 송파구 같은 지역은 이제 급매물이 많이 출현하면서 가격이 10% 이상 빠졌던 시기거든요. 자, 이 시기를 겪고 나면 다시 급등, 이 시기를 겪고 나면 다시 급등, 이 시기를 겪고 나면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잠깐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 매수자 입장 같은 경우는, 야, 내 집 실수요자 마련으로 하려고 해봤더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매매 규제가 많아서 약간 걸림돌이 큰 상황이고, 게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결국엔 투자로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세 끼고 사야 되는데, 정부에서 투자 수요를 다 막아놓은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장기화될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1월 말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 그리고 공급대책 나와야 되는데, 이 공급대책도 좀 의미 있는 곳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과천이나 광명이나 아니면 고양시 쪽에 좀 괜찮은 지역의 발표가 잇따라 나야 어느 정도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 솔직히 이번엔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집값이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거래량이 폭등을 하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거래량은 여전히 사상 최저인데, 언론에서 집값 오른다. 그리고 매도자들이 이걸 받아서 집값 단합으로 해서 호가를 쭉 올렸더니, 정말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도 집값 단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온 상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너무 커요.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현재 있는 신고센터 하나만 이걸 규제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집값 하나 올린, 집값 또 한 번 올린다는 거 대한민국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이거 예상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집값 단합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 규제가 나와요. 규제 방안, 법률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자, 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제외 논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청약 조건을 한창 까다롭게 조정해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라도 신혼기간에 집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답니다. 자, 집을 처분하고 청약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자, 국토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자, 살만한 집이 있으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서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 세력 차단이 목적인데,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신혼부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더라. 자,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70여 개의 의견이 달렸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자, 국토부는 11월 21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이제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규제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취소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앞으로도 문호가 많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내였는데 이것이 7년 이내로 확대됐고요. 현행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3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배정하고요. 민영주택도 20%까지 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니면 괜찮은 지역에 당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노려보세요. 신혼기간 7년 이내면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니까요. 자, 새로 결혼하신 분들 혹시 저희 강의 들으시면요.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 거 팁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그리고 과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기간 3년 이내에만 압도적으로 좋은 이제 그 우대를 해줬었는데 이것도 혼인기간 제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30대 중후반 되시는 이제 결혼 6년차, 7년차 되시는 분들은 뭐 내년 기회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순인의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수, 세 번째가 추첨 순으로 당첨 결정 선정되는데, 자, 제가 볼 땐 강일지구 공공분양 같은 아파트 지원하시려면 세 자녀가 당첨 컷이 될 확률도 크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게요. 10억 아파트 매매에 중개 수수료만 1,980만원 너무하다. 자, 최근 서울시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덩달아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개수수료 민원만 250건이 넘는다. 자,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공인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 수수료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고요. 임대차의 경우 거래 금액이 0.8%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구조죠. 이 협의란 말 때문에 맨날 싸움 나요. 하지만 서울시는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너무 흔해지자 0.9%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업소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지속되더라. 자, 왜냐면 이게 1980만 원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최대 상한 수수료 900만 원에다가 양쪽에서 받잖아요. 그건 1800만 원에다가 VAT 10% 가산하면 1980만 원이더라. 두 채만 거래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더라. 자, 높아진 수수료도 문제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요. 규격화된 아파트 매매 전세 중개 업무에 너무 과도한 수수료라는 지적도 크죠. 자,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대한민국보다 훨씬 비싸지만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왜냐면 이제 중개 사고가 나도 공인중개 그 보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 너네 책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0.9%를 솔직히 다 낼 필요가 없는데 자, 볼게요. 주택매매 거래 중개 수수료 보면은 자, 9억 이상은 이제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9억 미만하고 이상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 공인중개업소에서 참 8억 언저리 되는 아파트를 단합해서 9억 이하로 받지 말자. 공인중개업소에서 단합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디냐? 성남 지역 어딘지 저희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줄여야 된다. 왜냐? 9억 이상 아파트 지금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자, 그렇다고 0.9% 무조건 다 줘야 되나요? 중개업소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나요? 네,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은 자,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된 이후 상태에서는 복비 상환선을 대부분 그대로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데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 공인중개업소에서 집주인한테 공인중개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이것을 그 집을 가압류를 거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가압류를 걸고 이제 본소송 들어갈까 말까 이런 분들도 봤는데 자, 이거 간단합니다. 중개 수수료 절약 팁 정말 간단해요. 자, 뭘까요? 매매 계약 전에 복비 협의를 미리 하세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좀 알아보잖아요. 집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뭐 그럼 그 집에서 뭐 이것저것 뭐 집도 보여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때 공인 복비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약간 미심쩍게 웃으면서 원래는 상한 한도가 0.9%인데 한 0.5% 받을게 이렇게 대충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0.4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그냥 오케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집 산다는 보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0.4% 정도 웬만하면 해줘요. 4에서 5%.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복비 0.5% 인하를 요구하시라. 자, 차이가 뭐예요? 미리 정하라는 거죠. 미리 부동산 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을 때 그때 정하셔라. 만약에 가계약금이 입금되면은요 이미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0.9% 근처에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깎아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0.1%, 2%에 100만원, 200만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깎아주려고 그러죠. 자, 그 안에서 협의하라고 얘기돼 있는데 뭔 근거로 협의할 거예요? 협의할 기준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미리 복비를 협의하시고 가급적 녹음까지 해놓으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서 거래할 때 항상 핸드폰에 어플에다가 녹음 어플을 꼭 해놔요. 그거 해놓으시면 두고두고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공유